안녕하세요. 오늘은 1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교과서 12쪽을 펴주세요. 오늘은 교과서 12, 13쪽 전구의 불이 켜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전구의 불을 켜기만 하면 오늘 공부는 성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구의 불이 켜질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구의 불이 켜지게 하려면 자유전자가 이동하면 됩니다. 자유전자가 전구의 필라멘트를 지나게 되면 필라멘트는 자유전자가 지나가기에 좁고 불편한 길이어서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번쩍번쩍 빛이 나면서 불이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유전자가 이동할 수 있을까요? 자유전자 보고 모두 이동해 라고 소리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유전자가 이동하게 만드는 조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은 웅덩이에서는 고여 있지만 사진과 같은 계곡에서는 콸콸 흘러내립니다. 물이 흐르려면 높이 차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전기가 흐르려면 전선 한쪽의 자유전자의 수가 다른 쪽의 자유전자의 수와 차이가 나면 됩니다. 그러면 계곡처럼 한쪽에 더 많은 자유전자가 몰려 있으니 전자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전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전지는 금속을 녹여서 자유전자를 만들어냅니다. 자유전자가 자꾸 생겨나면 전자들은 서로 마이너스 전기를 띠기 때문에 서로서로를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건전지 연결되어 있는 전선으로 자유전자를 밀어내면서 전선에 있던 자유전자들도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 힘으로 전선을 따라 자유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전지에 적혀있는 1.5V, 3V라는 숫자는 자유전자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세게 밀어내는지를 표시하는 숫자입니다. 볼트의 숫자가 높을수록 자유전자를 많이 만들어서 밀어내기 때문에 강한 전기가 흐릅니다. 건전지의 수명이 다 있다는 것은 자유전자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해서 밀어내는 힘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는 건전지를 바꿔야 합니다. 건전지는 전류가 흐르게 하는 모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건전지에 자유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길, 즉 전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만일 건전지와 전선만 연결되어 있고 전구가 없으면 전류는 흐를까요? 네, 흐릅니다. 전구는 전기가 흐르는지를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구일 뿐입니다. 건전지에 전선만 연결해 놓아도 그 안에서 전자들은 계속 움직이면서 전류는 흐르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장난삼아서 전선 끝을 혀 끝에 갖다 대보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찌릿찌릿 전기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장난이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전기가 흐르기 위해서 건전지와 전선을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을 영상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전구에 불이 켜지는 조건을 알아보아라. 전구에 불을 켜려면 꼭 필요한 것, 이것을 흐르게 하라. 네, 바로 전기인데요. 이 전구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이 전기의 작용으로 우리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럼 이 전기는 어떻게
어떻게 흐르고 있는 것일까요? 전자제품에는요, 이렇게 전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잘 만들어 주어야지만 전기가 흘러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기가 다니는 길을 전기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 부품을 서로 연결해서 전기가 흐르도록 한 것, 전기회로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회로도요, 이제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서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데요. 회로에 흐르는 전기가 흐른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모든 흐르는 것에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럼 전류는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요? 바로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릅니다.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화살표로 표시해 보면요, 지금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 전기회로에 사용되는 전기 부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부품, 이것은 전구죠. 전구는 빛을 내는 전기 부품이에요. 구조를 살펴보면요, 여기 있는 이 꼭지와 꼭지새로 전류가 흘러서 여기 필라멘트에 빛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구는요, 이러한 전구 끼우개에 끼워서 사용하면요, 여기 양옆에 끝에다가 이 전선을 연결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전기회로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다음 부품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바로 전지입니다. 전지는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부품이죠. 전지에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요. 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전지 역시도요, 이러한 전지 끼우개에 끼워서 사용하면요, 이 전선을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전선 했으니까 전선도 알아봐야겠죠. 자, 전선은요, 전류가 흐르는 통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전선에는요, 이렇게 집게가 달려있죠. 집게가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기 부품을 쉽게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로 집게 달린 전선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요, 눌렀다 뗐다, 바로 스위치죠. 스위치는요,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흐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전기 부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전기 부품을 잘 연결해서 전기 회로를 만들면 전류가 흘러서 이제 작용을 할 텐데요. 그런데 전기가 모든 물질을 다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가 좋아하는 물질도 있고요, 좋아하지 않는 물질도 있는데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전기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물질을 하나씩 연결해 보았을 때 전구의 불이 켜지는지 켜지지 않는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8개의 물질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불이 켜지고 어떤 것이 불이 켜지지 않을까요? 벌써 이렇게 팀을 나눠 있는데요. 자, 여기 위에 있는 4개는 불이 켜지고 아래 4개는 불이 켜지지 않아요. 자, 자세히 살펴보면요, 철, 구리, 알루미늄, 흑연을 각각 넣어보면요, 이렇게 전구에 불이 켜집니다. 불이 켜진다는 소리는 전류가 잘 흐른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는 통할 도예요. 체는 모음체. 통하는 물체래요. 뭐가 잘 통할까요? 전기가 잘 통한다, 이런 뜻이겠죠. 도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요, 종이, 유리, 비닐, 나무 등을 넣어보면요,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아요. 전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것은요, 도체 앞에 부, 아닐 부를 붙여서 부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전기 부품에도요, 도체 부분과 부도체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금속으로 만들어진 부분은 도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부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전구 끼우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도체는요, 여기 양쪽 끝과 몸통은 금속으로 되어 있죠. 도체입니다. 그럼 부도체는 어떤 부분이냐? 여기 보면 고무가 끼워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도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전지 끼우개를 볼까요? 전지 끼우개도 이 양 끝에 금속으로 된 부분은 도체이고요. 몸통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도체입니다. 자, 그럼 스위치는요, 스위치도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된 부분은 금속으로 된 도체이고요. 몸통과 그리고 누르는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된 부도체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전선을 살펴보면요, 전선 양 끝에 있는 집게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도체이고요. 그리고 도체를 감싸는 부분은 고무로 되어 있는 부도체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기 부품을 연결해서 전기회로를 만들어서 전류가 잘 흐르게 하려면 도체 부분끼리 연결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도체 부분이 분리되어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바로 도체 부분끼리만 연결을 해야지 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알겠네요. 전기회로 잘 만들어서 연결 잘 해서 전구에 불을 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과연 불은 다 켜질까요? 딱 팀이 나눠지는 게 벌써 의심스럽죠. 그래요. 이 2개의 전기회로는요, 불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2개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X표의 위치가 힌트인데요. 자, 먼저 이 전기회로를 보면요, 이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흘러요. 가는데 어때요?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길이 끊겼어요. 그럼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못해서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겠죠. 마이너스 극에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전기회로는요, 끊기지 않고 연결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부분을 보니까요, 이 전구가 다 전지에 마이너스 극에만 연결돼 있죠.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야 되는데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요, 이 전기회로를 만들어서 전구에 불을 켜려면 이 3가지 조건을 꼭 지켜줘야겠네요. 자,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전지, 전선, 전구가 이렇게 끊기지 않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구는 전지의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에 각각 연결이 되어야 하고요. 마지막, 전기 부품의 도체끼리 연결해야지만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다는 것. 중요 별 5개. 오늘의 첫 번째 꼭 기억해. 5번 읽으면서 꼭 기억하세요. 시청한 영상의 내용을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회로, 전류, 도체, 부도체라는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단어는 어려워 보이지만 뜻을 알고 보면 별로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전기 부품의 특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구의 불이 켜진 조건을 한 문장으로 간단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용어의 뜻을 알아보는 것만 약간 어렵고 나머지는 너무 쉬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용어 정리. 전기회로, 전류, 도체, 부도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1단원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과학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 뜻은 매우 간단합니다. 전기회로란 전기가 흐르는 길입니다. 차가 다니는 길을 도로라고 하듯이 전기가 다니는 길을 전기회로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자, 전류란 전기긴 전기인데 흐르는 전기입니다. 한자로 번개의 전, 흐를 유자를 씁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럼 흐르지 않은 전기도 있나요? 어떨까요? 네, 있습니다. 흐르지 않은 전기는 전류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단어인 정전기라고 부릅니다. 정은 고요할 정으로 고요한 전기, 즉 가만히 있는 전기란 뜻입니다. 전기를 최초 발견한 사람은 기원전 624년에 태어난 그리스의 탈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호박이라는 돌을 털에 문질렀더니 호박에 먼지가 달라붙는 것을 보면서 호박에 먼지를 끌어당기는 정전기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전기는 두 물체를 문지를 때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풍선을 머리카락에 문지르면 그림과 같이 풍선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깁니다. 풍선과 머리카락은 평소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띱니다. 그런데 두 물체를 문지르면 갑자기 전기가 생깁니다. 머리카락과 풍선에 있는 원자핵은 워낙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머리카락에 있는 전자가 풍선을 더 좋아해서 풍선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카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가 없어져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풍선은 전자들이 많이 넘어와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로를 잡아당긴 힘이 있어서 풍선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생긴 전기를 정전기라고 하는데 이 전기는 흐르는 전기가 아니라 풍선에 머무르는 전기입니다. 오늘 배운 전기는 흐른 전기여서 정전기와 구분하기 위해 특별히 이름 붙여서 전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일 건전지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 전자들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겠죠? 자, 그러면 전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선을 따라서 전기들이 이동해야 하므로 건전지에 전선이 연결될 때만 전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체와 부도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많은 물질입니다. 이러한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했습니다. 자유전자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금속은 다 도체에 속합니다. 철, 구리, 알루미늄들이 도체입니다. 그렇다면 금속이 아니어도 도체인 것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흑연도 금속은 아니지만 전류가 잘 통합니다.
사람도 도체입니다. 그래서 감전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도 도체입니다. 전류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금과 은으로 된 부품들이 사용됩니다. 작은 전기에도 전류가 잘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쓰인 유심칩을 보면은 노란색 판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금입니다. 물도 도체입니다. 지난번에 색점토로 작품 만들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안에 물이 있어서 전류를 통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도체, 안일 부자를 도체 앞에 붙여서 도체가 아닌 물질을 지칭합니다.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자가 원자에 매여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없습니다. 전자가 움직여야 전류가 흐르는 것인데 움직이지 못하니 전류 또한 흐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자와 전자가 너무 친해서 그렇습니다. 부도체는 도체를 뺀 모든 물질입니다. 종이, 유리, 비닐, 나무, 플라스틱 등입니다. 그럼 부도체는 쓸모없는 물질일까요? 아닙니다. 부도체와 도체가 함께 있어야지 우리는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구리 전선이 부도체인 플라스틱에 감싸있지 않고 그대로 밖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감전되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플라스틱이 구리 전선을 감싸주기 때문에 우리는 전선 코드를 만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전기 부품. 전기 부품에 대해서 함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품인 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지에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꼭지가 톡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 극, 평평한 바닥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모컨 건전지가 약해져서 건전지를 갈아 끼울 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전지를 바로 끼울 수 있습니다. 거꾸로 끼우게 되면 리모컨 작동하지 않으니 잘 구분해 주세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의외로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전지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리를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앞에서 살짝 얘기했는데 전지 안에 있는 금속이 녹으면서 마이너스 극 부분에 전자가 생깁니다. 전자들이 자꾸 생겨나서 점점 많아지면 전자끼리 밀어낸 힘 때문에 전자가 전선을 따라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전지가 없으면 전선 안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유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지가 자유전자들을 밀어주기 때문에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이 생긴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는데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고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즉, 전류의 방향을 말할 때는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좀 황당합니다. 학자들이 처음에 전선을 따라서 뭔가가 이동하는 것 같아서 우선 그것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난 뒤에 그 이동하는 물질이 나중에 전자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학자들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라고 약속하고 사용하고 있었고 모든 책들과 계산들이 그런 약속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바꾸려면 이전에 나온 책들을
다시 다 바꾸고 다시 인쇄해야 하는 엄청난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 라고 표현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다행히 전류를 이해하고 계산하는 데에는 사실상 전혀 이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라고 꼭 구분해서 외워주세요. 다음으로 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구는 빛을 내는 조명기구입니다. 주의할 점은 전구의 꼭지 부분과 꼭지세 부분에 전선을 연결해야 전류가 흐르게 돼서 빛이 납니다. 전구 끼우개에 전구를 끼워서 사용하면 전선을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구 끼우개는 전구를 전기 회로에 쉽게 연결하도록 만든 기구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이 바로 전구 끼우개입니다. 전구에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회로에 전류가 흐르면 전구에 빛이 납니다. 전선은 전구의 꼭지와 꼭지새에 연결합니다. 이외에 전기 회로를 만드는 부품에는 전지 끼우개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전지를 끼워서 전기 회로에 쉽게 연결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짙게 달린 전선은 이름 그대로 전선에 집게가 달려서 여러 부품을 전기 회로에 쉽게 연결해 줍니다. 스위치는 전기 회로에 전류를 흐르기도 하고 끊기도 하는 부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구에 불이 켜지는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전구에 불이 켜진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유전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까지 끊어지지 않고 도체로 잘 이어져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 있는 전구에 불이 켜질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자유전자가 다니는 길이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오긴 했는데 중간에 끊겨서 마이너스 극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불이 켜질까요? 네, 켜집니다. 자유전자가 다니는 길이 전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전구에 불이 켜질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그 이유는 자유전자가 나오는 길을 살펴보니 플러스 극에서는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작도 못했으니 자유전자는 그냥 전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전구에 불이 켜질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자유전자가 다니는 길이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길을 전기회로라고 하고 흐르는 전기를 전류라고 했습니다.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은 도체,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했습니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유전자가 다니는 길이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까지 끊기지 않고 도체들로 이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실험 관찰
6쪽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전지, 전선, 전구를 곽 12쪽 1, 2, 3, 4와 같이 연결했을 때 어느 전구에 불이 켜질지 예상해 번호를 써보세요. 그리고 이와 같이 연결했을 때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과 켜지지 않는 것으로 분류해서 번호를 써보세요. 네, 이 보기는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입니다.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은 2번과 4번, 불이 켜지지 않은 것은 1번, 3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전지, 전선, 전구를 곽 12쪽 1, 2, 3, 4와 같이 연결했을 때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은 전지, 전선, 전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써보세요. 네, 전구, 전선, 전지가 끊어지지 않고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전선이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전기 부품에서 도체 부분과 부도체 부분을 찾아보세요. 도체 부분은 전구 끼우개에서는 양 끝과 몸통에 있는 금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밑부분에 있는 고무는 부도체 부분이었습니다. 전지 끼우개에서는 양 끝에 금속이 도체이고 가운데 몸통에 있는 플라스틱이 부도체였습니다. 집게 달린 전선에서는 양쪽의 집게 부분이 금속으로 도체 부분이었고 겉면에 있는 고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부분이었습니다. 스위치에서는 전선과 연결된 금속 부분이 도체였고 몸통과 사람이 직접 스위치를 누르는 부분이 부도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실험 관찰 6쪽을 정리하고 사진을 찍어서 각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